소개받은 송이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한 그 코로나가 거의 1년이 되어 가네요.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공연팀도 있고 몇몇 그 문인들도 있고 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건강하게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정수 교수님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짧은 시간에 아주 명강의를 해주시네요. 원래 제가 이메일 닉네임을 지리산 흑곰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속에서 장길산 아니어도 전주 시내 장길산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까무잡잡한 흑곰 같았는데 뭘 드셨는지 그냥 아까 보니까 이제 하얗게 백곰이 되어 계세요. 그리고 예람된 말씀이지만 예전에 쓴 시, 첫 시가 요즘 쓰는 시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문학 치료라고 이렇게 주제가 와서요. 감히 무슨 문학으로 치유까지 일어날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학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문학 치유가 일어나기 전 과정, 문학을 통한 자아 발견이라고 한강글을 이렇게 얌전하게 주제를 내려봤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다니는 강의는 내 안의 자아 개발, 자아 발견 그런 거와 일맥상통해서 굳이 문학이라는 말만 살짝 도용을 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살고 있는 이 몸집에 깃들여 살고 있는 나의 감정들을 과연 문학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빠져나갈까 이런 주제입니다. 김 교수님처럼 당연히 저도 어쩌다 정말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글로 이렇게 굉장히 표현이 잘 됐거나 내 마음에 쏙 들게 그랬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내 안에 살고 있는 분노라든가 쓸쓸함이라든가 근원적인 외로움 이런 것을 내보내기는 좀 글로써 이해이 될지언정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짧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서는 무엇을 얻게 되나 이렇게 했는데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정말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뭔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쓰고 어떤 분은 낭송을 하고 어떤 분은 춤을 추고 어떤 분은 악기를 다루고 이렇게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표현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낭송을 하거나 글로써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 표현 욕구가 다 채워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계속하냐면 내가 정말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도 전쟁과 사랑이 있죠. 부부생활에도. 실컷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제 하기 싫어져요. 아우 지쳤다. 이럴 때 우리가 사실은 전쟁의 욕구, 표현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이 완전히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충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충족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시들해져요. 저도 이제 이런 명상 안내를 하거나 또는 글을 쓴 거나 이게 연륜이 좀 연배가 똑같이 비슷한데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의 감동적인 시를 보면은 제가 스스로 눈물이 나고 어머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행복한데 나까지 글을 써야 되나? 요즘은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사실은 글쓰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의 욕구가 채워지고 충족의 욕구가 채워지면 이때는 슬쩍
지금 여기는 그래도 몇 분 계시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즈음에 또는 어느 정도 내가 사회에서 기반을 닦았을 즈음에 이제 나는 다 이루었는데 하버드대 교수도 해봤지, 대통령도 해봤지, 뭐 건물도 하나 갖고 있지. 그런데 이게 삶이 다일까? 이게 정말 나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쯤에는 스스로 내가 배우는 욕구도 채워졌고 충족도 됐구나. 이제 나를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지점이구나 하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기도 하죠. 더 유난히 종교 생활을 한다거나 명상을 해본다거나 그냥 남들은 10년하고 많은 거를 나는 끝까지 20년, 30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여러 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어도 저 글을 많이 쓰는 취미로 쓰지 않고 전문가로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쓴 자기의 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안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 시들을 잡지들 많이 보죠. 주로 우리가 많은 그 글들을 보면 그냥 애가 잦아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주지 못해서 낭만하는 것 같아서 그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나, 그 자기가 쓴 자기 글을 보고서 내가 어떤 욕구로 이런 걸 쓰고 있나,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나, 이런 거를 탐색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글 속에 어떤 감정이 가려져 있나, 주제는 나무요, 산이요, 구름이요, 강물이지 날마다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내 코트판처럼 계속 제잘거리고 있지 않나, 이런 거. 또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5줄, 6줄이면 될 거를 20줄 정도 쓰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나는 내 안에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고 자각하는 정도만큼 나는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70년대에 다 아는 소리를 내가 맨 먼저 발견했구나 하고 얼른 옮겨서 막 적고 설명까지 밑에다 달아놓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인가, 그래서 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짧은 시간에 하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글 속에서 감정을 찾으면 나는, 우리가 이제 전부 작가들이니까 그 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문자 활자된 그 글 속에서도 매운 비읍 받침 기억 이런 거를 잘 쓰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아야 어여 랄라룰로 그런 단어들을 잘 추려서 쓰는 분 있고, 사람마다 이렇게 글을 보면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상담해주고 심리 쪽을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아프구나, 또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짐작은 좀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린 남의 것은 그렇게 알 필요가 없지만 자기 자신이 쓴 글은 내가 이때는 어떤 감정이 녹아들지 않아서 썼구나, 분노였구나, 슬픔이었구나, 노여움이구나, 쓸쓸함이구나, 외로움이구나.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건 안 좋다고 배웠어요. 즐거움이나 기쁜 것만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리가 몇 가지를 주로 하루에 생각하죠? 여러분, 재밌는, 그냥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경험. 실제로 우리 뇌에 들락거리는 빈도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우주에 그냥 흩어져 돌아다니는 생각이지, 내가 최초로 창조한 생각이 한 개라도 있던가요? 내가 최초로 창조한 언어도 하나도 없고, 내가 최초로 창조한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생각들 중에 내게로 하루에 들락거리는 그 생각들은 2조 개가 실제로 넘는데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모든 우주에 있는 그 베이스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내 빈도로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데, 그 중에서 내게 잠깐 걸려서 생각이 이렇게 잠길 수 있는 게 5만 가지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그러니까 슬픔도 희노애락에 우리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몸이 너무 신비하죠. 슬픔은 안 좋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 60이 먹고 70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 있다니. 어머, 인연에도 그렇게 맑은 이슬이 눈에서 똑똑 떨어져. 너무 예쁘다. 얼마든지 이렇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까 교수님 잠깐 말했지만 그렇게 19세에 그렇게 연시를 쓰고서 그녀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도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이렇게 쓴 글이 누구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는지, 누가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자기를 자꾸 성찰해가는 과정이죠. 표현회에는 제가 이제 저기다가 적당한 뭐를 넣으려고 하는데 탁 전기가 나왔어요. 그걸 딱 끄고서 이것도 뜻이다. 그냥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자. 이렇게 그냥 잘못 만들어진 건데 그냥 강의를 써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긍정적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최소입의 뒷장을 보면 뭐 얼룩덜룩한 막 있잖아요. 그럼 저 정도의 수준이면 건배서 폈네 이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배출 뒷면에 나비가 몇 마디 남겨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잠자리가 거기다가 꿈을 심어놓고 갔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그거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삶에 따라서 다 각각 지구의 77억 종류만큼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상태만 존재를 해요. 갈등의 상태냐 하나됨의 상태냐. 갈등의 상태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몇 분 남았지? 막 생각이 올라오는 거, 제잘거리는 거. 커피를 한 잔 맛있게 먹으면서도 커피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디오피아 커피구나, 멕시코 커피구나. 이렇게 자꾸만 자기 안에서 제잘거림이 많을 때는 갈등의 상태죠. 우리는 무엇인가 온전히 하나를 그냥 음미감상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그냥 커피 맛만 계속 마시면서 그 커피와 연결감을 가지고 그 향을 맡아보고 그냥 그거 취하는 거, 그게 하나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식 상태에서 사는데요. 저를 좀 보고 있어야 넘겨주시죠. 자, 또 넘겨줘 보세요. 마무리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제 너무 짧아서 뭘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한 3분만 하자면, 우리는 사실 막 태어났을 때, 하고 태어나 보니까 내 몸이에요. 내가 나를 만드는데 피 한 방울 빼거나 살 한 점 만드느라고 애쓴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나 새처럼 그냥 자연물이에요. 생성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나무나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새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햇볕, 물, 공기가 절실히 필요한 몸이에요. 좋은 햇볕 많이 맞아줘야 되고 깨끗한 물 먹어줘야 되고 호흡 잘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콧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는 이 숨은 호흡해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수호흡을 해서 깨끗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보내면서 내 안에 스트레스나 온갖 오물이 나간다 하는 느낌으로 꼭 호흡을 하루에 5분에서 10분 이상 해줘야 해요. 내 몸집에는 그냥 태어났더니 이 몸을 살려요. 아까 그냥 키가 크고 야들야들하고 코스모스 같은 그런 몸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뜻이 아니고 그냥 자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들어놓은 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이 몸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몸을 살려왔어요. 지구의 71억 인구가. 근데 내 몸에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 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을 연구하러 온 존재예요. 그래서 내 몸은 어떻게 연구가 되냐면 누가 나를 건드려줬을 때 가능해요. 누가 딱 미운 소리를 하면 뚜껑이 열릴 것 같이 분노가 치밀어. 그러면 얼른 내 몸은 저런 소리를 듣기를 엄청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알아가는 게 내 몸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모르니까 엄마는 나한테 왜 저래,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래, 저 여자는 왜 저래,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만 보면서 살게 된단 말이죠. 50, 60이 되면
나 대통령도 해봤고 장군도 해봤고 돈을 얼만큼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이 허망하지? 이러다가 병이 들거나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나보다 저게 더 있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허퉁해서 자기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살고 있나 나도 내가 만들지 않아서 알지 못하니까 누가 날 건드려줬을 때 분노가 주로 올라오나, 내 몸에는, 나의 몸집에는 기쁨이 주로 많이 사나 분노가 주로 많이 사나 막 기대감이 사나,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자꾸만 탐색하는 거, 글을 통해서도 탐색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해서 유튜브가 발달해서 15분 명강의도 많고 그래요. 내려놓으라고 정말 말 많이 해요. 욕심을 내려놓아라. 자,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분노가 있는 걸 알았어. 분노가 있는 게 어때서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분노 조금 있고 슬픔 조금 있고 외로움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분노가 너무 많아서 내 몸을 장악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이 조금 있는 거 좋아요. 즐겁잖아요. 아, 외로워. 그걸 느낄 수 있다니. 그런데 외로움이 너무 커가지고 우울증이 오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그걸 어떻게 내가 다뤄서 내보내느냐. 자,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 사는 거기 때문에 주인인 내가, 내 몸속에 이게 외로움이 몰래 숨어서 살아요. 주인인 내가 눈치를 채면 몰래 숨어 사는 이 감정이 깜짝 놀래죠. 도둑이 들어 숨어서 사는데 주인이 너 분노야 살아라 한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래고 얘가 주인이 눈치챘어. 얘가 분노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몸속에 들어있는 주인이 눈치챘어 하면 움찔움찔 하다가 나한테 분노가 있구나. 아직도 난 노여움이 많아. 이렇게 자꾸 주인이 10번, 20번 자각하게 되면 그 분노가 스르르 나가면서 그걸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나 이 생각 안 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누군데, 명색이 교수인데, 명색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참는 게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래서 100살이 먹어도 분노가 안 나갔으면 여전히 분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자꾸만 느낄 때 나가죠. 그렇게 나가면 뭐가 좋으냐. 어떤 분들은 행복을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맞춰졌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자, 이만한 집이면 괜찮고 차가 이만원 좋고 돈이 있어서 유럽 여행을 가니까 나는 행복해. 그게 아니고요. 행복이라는 것도 몸속에 들어있는 감정의 하나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본능의 자리에 걔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풀어나인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게 돼요. 쓸쓸함의 자리가 빠져나가면 또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서 내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기쁨과 환희심으로 넘치게 돼요. 그럴 때는 내 아이들이 지금 결혼도 아무도 안 했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살고 나는 티코 몰고 다니고 나는 버스 타고 다녀도 몸이 늘 행복해서 미칠 지경이 돼요. 그럴 때 세상에 행복이 담기는 몸집이란 말이죠. 분노가 담기는 몸집, 쓸쓸함이 담기는 몸집, 세상에 있는 그 그릇에 맞춰서 억울함이 많은 몸에는 늘 억울한 일만 가서 담기죠. 저기 억울함이 들어가는 그릇이구나. 이것이 삶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으로 짧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엄마와 승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설